안녕하십니까, 문틀란TV입니다. 울산 선거 정치공작 사건은 청와대가 송초로 측근 송병기를 참고인으로 커튼 뒤에 숨긴 채 울산 지역 건설업자 김씨를 고발인으로 전면에 내세워 경찰을 동원해 세 축으로 공작을 자행한 사건임이 백일하에 드러났습니다. 청와대가 송병기의 제보를 받은 시점이 2017년 10월경인데 송병기는 2017년 8월에 송초로 캠프에 영입됐으니까 청와대도 제보받을 당시 송병기가 송초로 캠프에 몸담고 있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 가능성을 뒷받침하는 것이 있습니다. 울산경찰서가 송병기에 대한 2차례 참고인 조사를 모두 가명으로 받았고 이 가명 조서를 청와대로 올려보냈다는 것입니다. 경찰이 청와대가 내려보낸 첩보 제보자의 이름을 가명으로 해서 그의 진술 보고서를 청와대에 다시 보고했다는 것은 청와대를 기망하려는 의도가 아니라면 청와대와 경찰 간에 짜고 치는 불순한 의도가 있었다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만일 청와대가 경찰에 이첩한 제보 원본에도 송병기 이름이 가명으로 되어 있었다면 청와대가 정치적 파장을 의식하고 있었다는 것을 잘 보여주는 것이고, 실명으로 되어 있었는데 울산경찰서가 가명으로 보고서를 올린 것이라면 청와대와 경찰 간에 사안의 민감성과 파장을 의식해 가명으로 처리한 것으로 볼 수밖에 없습니다. 경찰에선 가명으로 조사받는 것이 대법원 판례에도 문제가 없다고 나온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이것은 신원이 드러나면 보복을 당하거나 불이익을 당할 수 있는 경우를 의미하는 것이지 송병기의 경우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송병기가 제보할 당시와 경찰에서 조사받을 당시는 그가 울산시를 오래전에 떠났고 송초로 캠프에 몸담은 지 2달도 지난 시점이었습니다. 즉 송병기를 가명을 해야 할 이유라면 법적인 정치적인 문제를 위장하기 위한 의도 외에는 달리 이유를 찾기 어렵습니다. 둘째, 선거 앞두고 수사가 한창 진행 중인 때 송병기가 청와대 문재인 참모를 2번이나 만난 사실이 압수된 송병기 업무수첩에 의해 드러났습니다. 송병기는 송초로 선거 공약 논의 자원이었다고 설명했는데 이것은 청와대의 명백한 선거 중립 의무 위반을 드러내는 실토일 뿐입니다. 청와대는 대통령의 대선 공약을 설명하는 자리였다며 지나가는 소도 하품할 뒷수습에 나섰습니다. 선거를 앞둔 민감한 시기에 바쁜 청와대 참모가 특정 후보자 측을 비밀리에 직접 2차례나 만난 것이 대통령 대선 공약 설명 자리였다는 해명의 설득력을 얻으려면 청와대가 평소에도 이런 민원 서비스 마인드로 가득 찬 행동을 보였을 때나 가능한 일입니다. 청와대가 후보자들을 개별적으로 만나 그들 출마 지역의 대선 공약을 일일이 설명했다는 얘기는 처음 들어보는 얘기입니다. 이것은 결코 일반적인 것이 아닐 뿐더러 더욱이 선거를 2달여 앞둔 시기에 이런 행동은 위법입니다. 누가 봐도 오해를 살 수 있는 이런 위험한 일을 청와대 행정관이 단독으로 결정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상대가 문재인의 절친 송초로 측이 아니었다면 결코 일어나기 힘든 일입니다. 셋째, 경찰이 김기현 수사 상황을 무려 9차례나 주요 단계별로 청와대에 보고한 사실도 울산시장 선거 공작 사건이 청와대가 진두지휘한 정치 공작임을 생생하게 보여줍니다. 청와대가 자신들 소관 업무가 아니어서 단순 이첩했다는 사안에 대해서 한 번 정도는 모를까 경찰이 9차례나 보고하고 청와대가 보고받는 일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이런 경우는 청와대가 깊은 관심을 갖고 있는 사안의 경우에나 나타날 수 있는 현상입니다. 그런데 이 사건은 청와대도 소관 업무가 아니라고 스스로 실토한 바가 있는 사안이기에 해당이 안됩니다. 결국 수사는 울산경찰서가 했지만 지휘는 청와대가 하고 있었다는 것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단순 하명 수사라는 표현만으로는 부족하고 명백한 정치공작 사건임을 보여줍니다. 넷째, 울산 정치공작 사건이 청와대가 송병기와 건설업자 김씨 그리고 경찰을 동원하고 청와대가 진두지휘한 파렴치한 정치공작 사건임을 생생하게 보여주는 충격적인 증거가 11일자 한국일보에 의해 보도됐습니다. 울산경찰청이 청와대로부터 첩보가 접수된 뒤 이미 무혐의 처리된 김기현 전 시장 측 사건에 대해 건설업자 김씨를 회유해 죄명을 받고 형사 고발을 종용한 충격적인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경찰이 김 전 시장 측 고발인이었던 건설업자 김씨에게 상세히 혐의까지 불러주면서 셀프 고발장을 만들어
수사에 착수한 것이 드러났습니다. 경찰이 아니라 정치 하수인 사법 브로커 수준입니다. 건설업자 김 씨를 설득하는 과정에서 경찰은 이번엔 다르다. 앞서 무혐의 된 사건의 죄명을 변호사법 위반으로 바꿔 고발장을 좀 접수해달라고 간청한 것도 드러났습니다. 선거가 다가온 시점에서 이미 무혐의로 결론난 사건을 경찰이 민원인을 종용해 새로운 고발장 제출을 종용하는 행위는 직무를 벗어난 일입니다. 윗선에 배우가 없다면 할 수 없는 위험한 일이고 변호사법 위반 소지가 다분합니다. 이 같은 비정상적이고 위험한 수사는 결국 배후에 경찰 차원을 넘어선 청와대가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고, 청와대 참모들의 이 같은 비정상적이고 위험한 행위는 그들 배후에 문재인이 있었음을 보여주는 분명한 증거입니다. 문재인이 이 모든 의혹에서 벗어나는 길은 청와대가 송병기로부터 첩보를 제보받은 경위와 그 제보 원본, 그리고 문모 행정관이 편집해서 특감반에 넘겼다는 내부 문건의 원본, 그리고 청와대가 경찰로부터 9차례나 수사 상황을 상세히 보고받기까지 경찰청과 주고받은 모든 통화 내용 등을 상세하게 공개하는 길입니다. 문재인이 떳떳하다면 못할 이유가 없습니다. 그러나 문재인은 이 중 그 어느 것 하나도 실천하지 않고 모르쇠로 일관한 채 각종 국정농단 행위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청와대 정치공작 사건은 철저한 수사가 필요한 사건이고, 필요하다면 특검을 통해서라도 반드시 밝혀야 하는 중대한 국정논란 사건입니다. 절대 그냥 넘어갈 수 없고 넘어갈 수도 없는 문재인 게이트 사건입니다. 문틀란TV 여기서 마칩니다. 구독과 좋아요, 방송 공유는 방송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알람 설정도 큰 힘이 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